안녕하세요. 임정택 선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볼 서비스는 에이블의 자연어 분류 서비스입니다. 오늘 진행될 과정은 기본 이론 과정과 실습 과정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해당 과정을 마치신 후에 에이블의 포탈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학습의 과정과 분류의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 과정에서는 자연어 분류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있고 해당 절차에서 어떠한 세부 특징들이 있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서비스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어떠한 태스크를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요. 이것을 통해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예정입니다. 그러면 자연어 분류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에이블의 자연어 분류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블의 자연어 분류 서비스는 분류하고자 하는 주제 및 분류 기준을 선정하고 각각의 분류 기준에 예시가 되는 문장을 학습시킨 후에 신뢰도 기반, 컨피던스 레벨 기반으로 새로운 문장이 어느 분류 기준에 속하는지 분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에이블의 자연어 분류 서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기서 쓰이는 용어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클래시파이어입니다. 이 클래시파이어에서는 분류하고 있는 주제가 내가 어떤 클래시파이어로 준비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A라는 주제로 분류를 할 거야 라고 하면 A라는 클래시파이어가 생성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주제에 맞춰서 나는 이 주제에 대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하나의 단위로 클래스라는 단위로 저희가 활용하게 됩니다. 이 클래시파이어라는 단위하고 클래스에 대한 단위는 뒤에서도 많이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서비스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용어에 대한 것을 이제 어떻게 학습을 시킬지에 대한 것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 가지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클래시파이어를 생성하고 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문장을 입력하고 새로운 문장이 되겠죠. 그 새로운 문장을 입력하고 클래시파이어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그럼 이 클래시파이어를 테스트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한 다음에 활용 목적에 맞게 재학습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트레이닝 데이터를 준비하는 영역입니다. 트레이닝 데이터를 준비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류 기준을 정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분류 기준이라 하면 앞에서 정의했던 클래스 단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시 문장을 수집해야 합니다. 학습시킬 예시 문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예시 문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경우 따로 수집을 진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분류 기준에 맞도록 문장을 매칭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예시 문장을 했을 때 이 문장은 A라는 클래스에 매칭할 거야. 이 문장은 B라는 것에 매칭을 할 거야.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요. 상세한 사항은 조금 있다가 실습을 보시면서 어떤 문장이 어떻게 매칭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클래시파이어를 생성하고 트레이닝하는 과정입니다. 클래시파이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이러한 클래시파이어를 만들 거야 라는 부분인데요. 분류 기준인 클래시파이어를 직접 서비스상에서 생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문장을 입력하고 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트레이닝에서는 몇 분이 걸릴 수 있고 10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테스트하고자 하는 문장을 입력하고 그것에 따라서 클래시파이어를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세부 해야 될 사항으로는 클래시파이어 테스트 문장을 입력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문장이 어떠한 분류 기준에 매칭되어 있는지 순위별로 확인합니다. 저희가 클래스를 3개를 설정을 했다면 각각의 하나별로 어떤 클래스가 가장
알맞는지에 대해서 나올 거고요. 그거에 대한 거는 신뢰도, 즉 컨피던스 레벨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 테스트 문장이 우리가 원하는 분류 결과와 어떻게 매칭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분류 결과 및 평가, 그 다음에 재학습 부분에서는 원하는 분류 기준과 매칭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분류 기준이 아닐 경우에는 새로운 예시 문장을 재학습해서 이런 클래시파이어와 클래스의 성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용어에 대한 정리도 있었고요. 학습을 어떻게 시키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도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이것을 전체 서비스에 대한 활용 절차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절차는 학습 영역과 분류 영역으로 나뉘고요. 해당 영역이 완료된 이후에 결과를 분류하고자 하는 문장이 어떠한 분류 기준에 속하는지 순위별로 제시하고 해당 분류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하게 됩니다. 크게 인풋 영역과 그 다음에 처리 영역, 아웃풋 영역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맨 위에 보시면 학습 영역입니다. 학습 영역은 앞서 말씀드렸던 학습 절차와도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클래스를 정의를 했고요. 이 클래스에 학습시킬 문장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키고 클래스를 분류함에 있어서 해당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에이블의 자연어 분류 서비스에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학습된 결과를 분류 영역에서는 분류하고자 하는 텍스트 A, B, C 부분을 클래시파이어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클래시파이어로 입력이 되면 이 입력된 것을 이거는 클래스 1번에 속하는 거야. 이거는 클래스 2번에 속하는 거야. 이거는 클래스 3번에 속하는 거야. 이렇게 클래스가 나누어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아웃풋에서 보면 텍스트 A는 클래스 A가 가장 확률이 높고 이 확률에서는 컨피던스 레벨이 예를 들어서 0.9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클래스 2에 속할 확률이 높은데 컨피던스 레벨이 0.1이야.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텍스트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신뢰도 기반으로 제공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풋과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세싱, 처리 부분과 아웃풋 결과 부분에서 조금 더 세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텍스트와 클래스로 구성된 CSV 파일 형태로 데이터를 활용하고요. 다국어 지원과 언어별 SDK를 제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개발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분류된 결과는 클래시파이어별 상태 정보와 각각의 클래스별 결과를 JSON 형태로 반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입력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부분은 예시 문장이나 분류하고자 하는 대상 문장이 될 겁니다. 문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항목당 1024 캐릭터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클래스당 5개에서 10개의 문장으로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있고요. 클래시파이어당 최대의 2만 개의 문장 이하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클래시파이어를 만들 때 데이터는 CSV 파일 형태로 업로드하게 되고요. CSV 파일 형태는 아시다시피 컴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서는 텍스트 영역, 저희가 학습시킬 텍스트 영역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정의한 클래스 영역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글을 사용하기 때문에 UTF 파일 형식의 인코딩 방식을 사용한 것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인풋 영역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러면 이 에이블의 자연어 분류 서비스, 이 처리 영역에서는 어떤 것들이 상세하게 봐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국어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한국어, 영어, 아랍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RESTful 방식의 API를 제공하고요. SDK로 자바, 노드.js, 그리고 파이썬 이러한 개발 언어를 지원해서 개발자분들께서 편안하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NS 서비스에는 최대 100개의 클래시파이어로 구성이 가능하고요. 분류된 클래스들은 전문가들께서 세밀하게 구성할 경우 그 기능이 향상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결과 값이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웃풋 값은 제이슨 값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 아웃풋 값에서는 텍스트의 클래스별, 컨피던스 레벨, 즉 신뢰도를 리턴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클래시파이어의 상태 정보를 지원하게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지 존재하는지, 그리고 현재 이게 트레이닝 상태인지, 트레이닝이 실패를 했는지, 지금 사용 가능한지, 사용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에이블의 자연어 분류 서비스를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어떠한 태스크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코그니티브 컨피규레이션 트레이닝 부분이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 진행할 때는 이 두 가지 영역이 패러럴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1번 요건 정의 부분입니다. 프로젝트 수행 절차 및 결과를 어떻게 검증할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거고요. 기존 시스템과 있다면 그 연동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해서 확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류 대상의 상세화 부분에서는요. 분류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대상 영역을 선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당 대상 영역을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서 얼만큼 데이터를 잘 확보하는지 그리고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기간이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 수집 및 정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서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데이터를 확보해 둘 수도 있는데요. 학습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한 데이터로 수집을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바로 이 단계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클래스 부분에 대한 그 클래스는 어떤 분류를 할지에 대한 리스트를 확정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반복 학습 및 교정 부분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이 완료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진행이 되어서 이 모델이 완벽하면 좋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목표 성능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또다시 테스트하고 트레이닝하는 그런 교정 과정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위의 부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컨피규레이션 트레이닝 부분으로 에이블의 자연어 분류 서비스의 굉장히 특징적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플리케이션 개발 부분도 패러럴하게 진행이 될 건데요.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부분으로 분류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UI 설계 및 기능을 설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운영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학습 및 검증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능들을 설계하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운영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할 수 있도록 기존 레가시 시스템의 분류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분류 결과를 검증하고 서비스 적용 기능을 테스트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에이블의 자연어 분류 서비스에 대한 이론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